안녕하세요, 재택꿈입니다. 우리가 퇴사를 고민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퇴사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퇴사할 수 있으면 고민을 왜 하겠습니까? 그냥 박차고 나오지. 오늘은 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 퇴사를 안 하기 위해 제가 시도한 노력들을 공유 드리려고 해요. 저는 불안감도 큰 편이고 뭘 결정할 때도 즉흥적이지 않고 굉장히 신중한 편이거든요. 월급 외 부업소득이 있었는데도 퇴사를 1년 넘게 고민할 정도였어요.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머리 아프게 고민한 것들을 남김없이 공유해 드릴 테니 정말 이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퇴사를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해요. 대출과 퇴사 전 마인드, 신용카드 꿀팁까지 들어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퇴사 안 하기 노력 1. 저금 멈춰. 쓰고 싶은 곳에 돈을 다 써보기. 이렇게 퇴사를 고민할 정도로 내몰렸다는 건 내 마음이 되게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내 마음을 보듬어 줘야 돼요. 뭘로? 돈으로.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적금을 아주 조금이라도 하게 되죠. 근데 일단 적금이고 나발이고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 사고 싶던 옷을 사거나 운동을 하거나 원데이 클래스를 배우거나 아무튼 돈 드는 뭔가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전 최장 1년도 추천합니다. 그렇게라도 퇴사를 안 할 수 있다면요. 물론 저는 격달로 이렇게 하긴 했는데 1월에 저금을 하면 2월은 저금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적금은 그래서 적금 통장 말고 CMA에 다 넣었어요. 대신 이 방법을 절대 추천 안 드리는 부류가 두 종류 있는데, 첫째, 비상금이 아예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 내 생활비에 최소 3개월치 비상금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애초에 적금을 안 하셨던 분들께도 비추입니다. 대출이 있거나 생활비가 월급이랑 비슷해서 빠듯한 분들은 저금할 돈이 없는 상태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돈을 더 쓰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이런 분들은 보험 리모델링을 좀 해보시거나 핸드폰을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것도 완전 추천드려요. 이러면 한 달에 10만 원은 아낄 수 있거든요. 10년 회사 생활을 하다가 4년 부업 병행 후 퇴사한 재택꿈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싫을 때 퇴사 억누르는 팁 두 번째. 회사 말고 다른 일 하는 사람들 만나보기. 우리가 매일 회사집 하다 보면 행동 반경이 똑같잖아요. 늘 보던 사람만 보게 되고 인생이 거기에만 갇히는 느낌이죠. 회사원의 머리에는 돈을 번다는 개념이 회사 월급 말고는 아예 없어요. 이건 저도 그랬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그래서 저는 영어회화 스터디도 가보고 취미로 음악도 배워보고, 친구들 중 대학원에 다니거나 그림 쪽 음악 프리랜서 하는 친구, 부동산으로 큰 돈 번 친구 등등 다양하게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을 나와 다르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누군가는 집에 대출이 많아서 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해서 등등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만약에 직장인이 싫으면 바로 퇴사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병행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지금 직장인밖에 없다 그러실 수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유유상종이니까요. 혹시 이런 네트를 깨보고 싶다면 직장인 모임 이런 거 말고 나랑 최대한 결이 다른 사람들 모임을 찾아서 만나봐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을 내시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온라인에서도 많이 찾아보세요. 전 유튜브랑 네이버 블로그에서 프리랜서들을 엄청 검색을 해봤는데요. 저는 크몽에서 블로그를 알려주신 강사분들께 스승님 찾듯 제가 찾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여쭤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쪽도 다 나름의 고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비교군이 생기는 게 좋더라고요. 이걸 통해 제가 여태 되게 좁은 세상에 살았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퇴사 억누르기 세 번째,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았음. 전 사주, 타로, 점 이런 거 맹신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죽하면 그걸 보러 다니는 심리가 이해가 갈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보다 분명히 나와 같은 고민을 누군가 해놨을 거다 싶어서 자기계발서를 많이 봤는데요. 근데 나는 4시간만 일한다는 책을 읽고 저는 사실 이 책 덕분에 퇴사 결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광고가 아니고 이 책 안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고 그걸 안 했을 때 리스크가 뭔가 이런 걸 이제 적어보는 칸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해보니까 점수로 아예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또 내 동종업계 사람들 중 내 기준에 제일 닮고 싶은 롤모델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인생이 부러운지 잘 생각해보세요. 부러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10년 뒤를 그려보니까 솔직히 부럽지가 않았어요. 물론 인성적으로도 너무 멋진 분들이었고 리더십도 있고 업무적으로도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이 많은 분들이었는데도,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평생 산다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조금 저랑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이미 입원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월급 말고도 내 밥벌이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걸 아니까 너무 월급에만 안 갇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퇴사 억누르는 팁 네 번째, 상사에게 도움 요청하기. 예를 들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퇴사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진짜 참지 말고 위에 말하셔야 돼요. 근데 감정 호소를 하지 마시고 대안을 가져가야 돼요. 내 업무가 양이 이 정도인데 이 중에 뭐는 누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안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물론 내 업무가 너무 바쁜데 업무 분장까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 저도 잘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려면 이걸 진짜 해야 돼요. 저도 팀장을 잠깐 해봤는데 팀원분들이 그냥 힘들다고만 하시면 저도 다른 팀원들 업무
업무량을 물론 대충은 파악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자기 업무량을 제일 잘하는 건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조금만 제안을 해주시면 제로 베이스가 아닌 조금 더 건설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조절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대안을 가져가면서 업무량 조정을 요청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셨다면, 그리고 회사가 정말 이상한 회사가 아니라면 위에서 업무 조정을 해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퇴사하면 회사는 100% 손해거든요. 그래서 얘기해 보시고 받아들여진다면 조금 더 회사에 다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5번째, 회사원 복지 영끌해서 다 쓰기. 회사원 복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직장인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죠. 이 카드는 직장인들이 뭔가를 배울 때 나라에서 학원비를 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고용보험 가입하신 직장인이 가능하고요. 약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3D 프린팅, 개발, 디자인, 마케팅, 포토샵 등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정말 다양하게 있으니 이렇게 보시고, 월급이 너무 많은 분들 그리고 공무원 분들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좀 회사의 복지를 연끌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회사 복지를 잘 몰라요.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복지도 꽤 있거든요. 이걸 알아보려면 먼저 회사 내에 대부분 사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써진 복지 제도를 읽어보시고요. 거기에도 없다. 그러면 인사팀한테 복지가 또 뭐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교육 프로그램 할인, 자기개발 지원 제도, 콘서트 티켓 할인, 리조트 할인 이런 것도 제공하는 회사가 좀 있고요. 자녀학자금 지원, 내학자금 지원, 어학교육 지원, 자격증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나 혹시 알아보시고요. 건강검진도 가능하면 퇴사 전에 받고 나오는 게 이득이겠죠. 퇴사 억누르는 6번째, 각종 대출 내가 잘 활용하고 있나 고민해보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내 대출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회사에 알고 보니까 이런 복지가 있었더라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사내 직원들한테 좀 더 저렴하게 대출을 해주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또 대출을 받으시려면 회사를 다니는 상태에서 받으시는 걸 꼭꼭 추천드리는데요. 집을 살려는 예정이시라면 회사에서 사고 나오시는 게 제일 나아요. 각종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할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도 내가 만들어 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봐요. 급여를 이체받는 통장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 비교적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만일 1주택자이시라면 KB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재산세 7,000원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도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직장인일 때 뽑아먹을 수 있는 건 전부 뽑아먹자 이런 마인드로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퇴사 억누르기 7번째, 기타. 일단은 이직하기 전에 다른 회사 연봉 정보를 보기 위해 블라인드와 잡플래닛에 가입해두는 걸 추천해요. 이건 회사 메일이 없으면 가입을 못하니까요. 또한 언제 퇴사하는 게 제일 유리할지 계산을 먼저 해보시거나 다른 퇴사자들이 언제 퇴사하는지 지켜보세요. 무슨 요일인지, 월은 언제 많이 하는지. 이건 팁은 아닌데요. 또 퇴사를 억누르기 위해 저는 감사일기 쓰기도 한 달 정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건 효과가 없더라고요. 우리 회사 장점을 막 써봤는데 월급이 잘 나온다. 점점. 근데 생각을 하면서 아니 이건 당연하잖아 이러면서 이제 쓰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지옥인데 뭘 감사하라는 거냐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그것도 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약간 견딜랑 말랑한 그런 수준이시면 일기 써보시는 것도 전 추천드려요. 감사일기. 그럼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싹 결론에 정리해 하나의 표에 적어드릴 테니 캡처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회사를 다니는 게 낫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부러운 분들도 회사가 너무 잘 맞아서 걱정 없이 다니는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 안정적이고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가능하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회사를 다니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죠. 근데 이렇게 해도 다 해봤다. 그런데도 퇴사 욕구가 차오른다면 어쩔 수 없이 저와 같은 길을 걸으셔야겠죠. 자유로운 가시밭길과 자유롭지 않은 포장도로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느냐는 여러분께 달려있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정말 퇴사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제대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